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이 이후에도 매매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얘는 뭐 돌파가 뭐 나오면은 돌파 나오는 대로 또 당연히 보긴 볼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눌림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종목을 요 11월 16일 이때부터 거의 특별한 거 아니면은 계속 좀 추세 따라서 사고 팔고 매매를 뭐 손절을 치더라도 일단은 따라잡으면서 계속 매매를 했는데 이런 추세 매매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매매 핵심.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 매매를 하기 좀 엄청 수월했던 종목 같아요. 그리고 이 추세 매매라는 게 뭐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죠. 에코프로머티 얘도 지금 엄청 잘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 결국 얘랑 얘는 핵심은 사실 이 추세 매매도 추세 매매지만 핵심은 이 두 종목은 뭐였어요? 주도주였어요. 시장에서 정말 돈이 빵빵 터지는 메인 주도주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사고 팔고 잘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쪽이 조금 재료 관점이든 해서 더 좋아 보이고 좋아 보였고 좋아 보이고는 그 이유죠. 좋아 보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이게 에코프로 그 광기 물려받을까 싶기는 했는데 물려받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받을까 싶었는데 와 이게 10만 원을 넘어서 15만 원까지 오기도 왔어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추세 매매도 주도주 정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에서 할 때 승률이 올라가고 수익금도 올라가고 그런 뭐 비중 베팅을 하기도 편하고 이거는 정말 어떤 기법이든 다 제끼더라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도주 강한 종목 시장에서 관심이 쏟아지는 종목 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된다면은 사실 기법 사고 파는 구간은 그 다음이거든요. 강한 종목은 그냥 대충 사면은 수익 주고 대충 눌림에서 나눠 사도 뭐 탈출, 입절, 본절 이런 식으로 갖다가 구간을 다 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종목 선정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 요거를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일부터인가 계속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날마다 계속 사고 제가 오버나잇 원래 좀 안 좋아하는데도 그 다음날 끌고 와서 뭐 팔고 그 다음에 뭐 수익도 좀 길게 보는 구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까지 해가지고 엄청 시간에까지 오늘은 또 프로그램이 계속 사줘가지고 어제 이거 슬쩍 종가 여기 좀 투매 하락 VI였었죠? 이 그 에코프로 머티 투매 나오면서 VI에서 사고 그 다음에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거 그냥 오버나잇 탈 것 같다 하고서 뭐 내일 아침에 좀 보면서 대응하던가 할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시가에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길게 볼 수 있던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좀 길게 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6일부터 계속 사고 팔고 했어요. 16일이 이날이죠. 이날. 그리고 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는데 자 연기금이 일단 이전에 공부용 영상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부터 좀 계속 시작되긴 했습니다. 11월 2일 요날부터 해서 연기금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의 특성은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큽니다. 자금력이 크고 두 번째 얘네는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묵직한 게 있어요. 즉 방향 한쪽을 정하면은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금 매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자금력도 크고 한번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쪽으로 계속 사니까 반대로 팔기 시작하면은 좀 한동안 또 많이 팔 수도 있겠죠. 그런 특성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당연히 매매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에는 좀 작은 종목에는 연기금이 막 꾸준히 큰 금액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등치 있는 그런 종목들 저쪽도 포트폴리오 하는데 그 기준들이 있겠죠. 뭐 시총 얼마라던가 뭐 미래 그 다음에 뭐 종목 업종 선택이라던가 기준이 있을 텐데 아예 잡주는 좀 당연히 안 들어오고 자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연기금이 꾸준히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11월 요날 16일 이날 돌파를 하면서 단기 매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얘네가 계속 사죠. 내가 이 종목을 좀 중간중간 계속 설명드리면서 관심타마에서도 그렇고 계속 연기금을 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얘 연기금이 계속 산다. 연기금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 얘네들이 팔지 않으면은 매수세만 좀 지속되면은 외국인은 어차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단타예요. 샀다가 좀 수익 보면은 팔고 수익도 슬쩍 보다가 돌파하는 자리야 우리 한번 좀 도와줄게 하면서 11월 24일 이날 신고가 돌파할 때 외국인이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3일 연속 시원하게 팔았죠.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됐죠? 또 들어와요. 저는 외국인이 당연히 들어오는 날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얘를 일단 종목 선정을 좀 메인으로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로봇 업종에 대해서 로봇이랑 AI 특히 로봇은 실제로 바로 이익 창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로봇 섹터는 저는 그 미래성을 좀 엄청 좋게 봤거든요.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뭐든 로봇 섹터 좀 조정 나오면은 볼만하지 않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막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고 밀렸을 때도 얘네는 그래도 또 내려오면 이런 영역들 10만원 막 이런까지 내려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120선에서 또 올라오고 요번에도 또 올라오고 이런 움직임들 로봇의 그 업종 재료를 잠재적인 재료로 생각했을 때 얘네는 뭐 나중에 CES 잼스 출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지분 인수라던가 결국은 핵심은 대기업들에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즉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미래성을 좀 좋게 보는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연기금이 신규 상장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밀렸다가 기준봉 만들고 그때부터 꾸준히 사는 모습이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신규 상장에서 원래 수급 연기금이 갑자기 탁 하고 꾸준히 들어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종목들에서는. 근데 얘는 꾸준히 들어오면서 차트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줬었고 이렇게 기 모았다가 넘어오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죠. 꾸준히라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게 꾸준히 들어오면서부터 거기다가 이제 뒤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저항 맞고 쌍봉 맞았는데 안 죽더니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는 신규 상장 하고서 신고가 처음에 쌍봉이죠. 차트 관점에서 맞고 돌파를 시도했다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다음날도 바로 트라이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윗골이야. 여기도 짧게 보면 또 쌍봉이죠. 쌍봉 주식 처음 들어왔을 때 패턴에서 좋아하는 패턴인가요? 안 좋아하는 패턴인가요? 주의해야 되는 패턴인가요? 아니면은 이 쌍봉 나오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패턴인가요? 당연히 부정적인 패턴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쌍봉 맞은 종목은 쌍봉 맞고 밀리는 종목은 조심해라. 근데 그 구간을 넘어서면서 얘는 뭐를 달성해버리죠? 차트라는 기준에서 신고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사실 추세매매에서는 뭐 추세매매가 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워낙 달라요. 뭐 어떤 뭐 개인 지표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추세라는 게 21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에서 추세는 일단은 5일선이 당연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매매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동평균선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날 주가 변동폭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조금 각도가 바뀌죠. 결과적으로 이게 종가 기준으로 갔다가 지금 실시간이어도 주식이 종가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이 조금씩 가격이 변동됩니다. 특히 짧은 이평은 더 그렇죠. 막 120선 막 긴 장기간은 그만큼 이제 평균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작은데 5일선, 3일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엄청 타이트하겠죠, 변화가.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이걸 메인으로 갖다가 막 이 매매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저도 그래도 5일선, 21선, 121선 이런 거는 메인으로 하진 않지만 서포트 개념으로
이런 관점은 좋아 보여. 그리고 추가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평을 보거든요. 그리고 얘는 주도주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잘 치고 나갈 때는 5일선 위에서 흔히 노는 종목들을 해라. 이런 내용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5일선을 타는 종목들에서 해라. 근데 그게 말이 사실 조금 어중간한 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 타요. 타다가 그 뒤에 이탈을 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이탈을 더 했었겠죠. 이게 종가로 올렸으니까 이만큼 올라온 건데 이때 여기까지 왔을 때 5일선 조금 더 미치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살짝 기준에서는 어중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주도주라는 종목이 나오고 주도주에서 5일선 위에서 노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위에서는 분할 매수든 뭐 돌파 매매든 제가 얘랑 이수 스페셜 에코프로 머티 이거 두 개는 드린 말씀 있죠. 얘네는 돌파든 눌림이든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뭐 자신의 매매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얘네는 일단 두 종목은 주도주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돌파든 눌림이든 볼 것 같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5일선 계속 타잖아요. 깨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를 짓질 않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어떻죠? 계속 5일선 위에서만 놀죠. 신고가 달성도 해주고 이동평균선을 5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계속 그 5일 평균 종가 가격 기준으로 갔다가 그 위에서 계속 끌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즉 위로 달려가고 있는 힘이 아직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좀 가는 요 힘이 살아있는 게 이제 저는 5일선 중심으로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당연히 주도주라는 게 우선이라는 거. 주도주인데 주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거든요. 주도주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런 추세가 같이 있다면은 계속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위에서 뭐 자신만의 분봉이든 뭐 라운드 피겨든 더해가지고 계속 사고 파는 거예요. 제가 이날부터 지금 거의 근 2주, 3주째 계속 매매를 하는 게 물론 머릿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날 배팅 세게 해놓고 이거 다 들고 왔으면 이제 80% 그게 수익금이 더 나올 거예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가다가 언제 꺾일지 모른단 말이야. 수익 줄 때 안 챙기면 이게 주다가 30% 갔다가 50% 갔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 데이는 데이대로 스윙은 스윙대로 계좌를 나눠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데이에서도 최소한 이런 위에 강한 자리 5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다른 건 사실 다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강한 자리에서 가격이 돌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5일선 위에서 종목이 놀고 있다는 거는 최소한 이 종목이 최근 종목들 중에는 그래도 강한 가격대에서 관심 쏠리고 힘이 쏠려 있구나. 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5일선이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건 계속 주가가 뭐가 됐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든 오늘이든 그 전날이든 날마다 계속 조금씩은 그 위에서 버텨주면서 상승하고 그런 추세는 타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도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매수가 계속되는 추세, 연기금 추세, 이동평균선 추세, 신고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치킨 게임이죠. 이제 누가 눈치 게임, 누가 더 잘 파냐, 다 이제 수익이에요. A가 샀든 B가 샀든 신고가라는 영역 들어서면서부터는 다 수익인데 어디서 팔까? 눈치 게임. 이런 움직임들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외국인은 사고 팔고 하는 거 당연해. 왜? 얘네는 단타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종목 중에 얘네가 메인으로 갔다가 끌어올리는 종목도 있어요. 수급주들 보면은 근데 얘는 그 전에 기준으로 삼았던 거, 그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최소한 이 종목은 어디까지 좀 봐야겠다. 연기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차트에서 단기간 박스권을 만들더니 돌파하는 날부터 이 자리는 이제 좋아. 그 전에는 여기서 안 건드렸거든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전에는 안 건드렸어요. 하지만 넘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사고팔고 하는 게 좋은 모습에 좋은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5일선 추세 타고 기준봉, 그 다음에 거래량도 날마다 증가를 했어요. 얘는 거래량도 처음에 돌파하는 날 2천억이다가 그 뒤에 5천억, 7천억, 7천억, 1조까지 넘겨줍니다. 신고가 가는 다음날. 이런 거래량의 지속적인 상승, 이것도 추세겠죠. 거래량도 상승 추세예요. 차트도 5일선 타고 상승 추세, 연기금도 매수 지속되는 지속 매수, 신고가, 주도주. 이런 종목은 5일선을 완벽하게 깨고서 망가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런 종목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일정 구간에 또 탄력 있게 돌려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결과적으로 좀 똑같아요. 얘도 이 위에선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겠죠. 대신에 이제 깨고 내려올 때는 손절 이후에 내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눌림으로 갔다가 매매 전략을 바꿔야겠죠. 이 위에서도 눌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 매매에서는 이 5일선이라는 거를 아예 빼놓고 보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분명한 건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은 강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추세를 이용해서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하나씩 좀 정립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세 매매에서 좀 큰 틀, 이 위에서는 사고 팔고 무너지기 전까지, 옛날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 이제 조금 등치 있는 애들은 5일선 깨더라도 21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21선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주도주에다가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핫한 종목은 5일선의 기준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제 중장기 스윙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를 21선 기준으로 좀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상승해가지고 21선 터치, 이런 모습들. 여기서도 상승하다가 21선 터치하더라도 안 깨고 다시 끌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 계속되고, 투매, 결국에는 고점 만들고 투매, 21선 깨니까 강하게 반등 나오고, 하지만 여러 번 이제 건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추세가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 영상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뭐 이런 추세도 추세인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주도주에 대해서 좀 내가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냐, 이게 조금은 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추운데 이제 감기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